최근 5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트로트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그린 장르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트로트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는 약 7억만에서 8억만 건 규모까지 확대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팬덤 소비와 실질 매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금 흐름 중심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행사 시장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며 일부 인기 가수의 경우 한 달 행사 매출만으로도 3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를 기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더 이상 트로트는 특정 세대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공연, 방송, 광고가 결합된 실전형 수익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마리아다. 외국인 참가자로 시작해 2026년 현재 방송, 행사, 디지털, 영화까지 아우르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한 그녀의 사례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 모델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 하나다. 단 한 번의 프로그램 출연 이후 그녀의 행사 출연료가 어떻게 0원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천만 원대로 상승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상승 속도가 왜 다른 참가자들보다 훨씬 가팔랐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트로트 시장에서 성공은 국적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 가능한 브랜드로 전환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뒤에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되는 혹독한 투자 구조가 존재한다. 마리아의 데뷔 이전 3년은 철저한 적자 구간이었다. 한국 체류 비용은 월 평균 1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보컬 및 트로트 발성 레슨 비용은 월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여기에 의상, 메이크업, 이미지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다. 이를 36개월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 수준이며 실제로 각종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에 도달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유학소녀와 같은 프로그램 출연료는 해당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거나 홍보 목적의 출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즉, 그녀의 초기 커리어는 연간 마이너스 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8천만 원 규모의 적자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라는 한계로 인해 산업 내부 네트워크가 전무했고 대형 기획사의 지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극도로 낮은 상태였다. 이 시기는 단순한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고위험 투자 구간이었다. 이 모든 흐름을 단번에 뒤집은 사건이 바로 미스트롯2였다. 이 프로그램 이후 마리아의 시장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되었다. 방송 직후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기존의 0원 수준에서 단기간 내 500만 원에서 0만 원 화살표 최대 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방송 종료 후 약 3개월 내 행사 단가가 3배 이상 상승하는 급격한 가격 재조정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평가된다. 이후 평균 행사 단가는 약 500만부터 2까지 500만 원 수준에서 안정화되었고 성수기에는 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2회 행사 진행 시 1 매출은 0만 원에서 6억만 원, 월 20회 기준으로는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이미 투자금 2억 원을 완전히 회수하고 순이익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다. 실제로 그녀가 부모에게 수천만 원대 차량을 선물한 사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손익분기점 돌파와 현금 흐름 전환을 상징하는 결정적 지표였다. 현재 마리아의 수익 구조는 3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사 수익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0만에서 0만 원, 월 15에서 25회 기준으로 월 2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의 매출을 형성한다. 두 번째는 방송 수익이다. 골 때리는 그녀들. 한일 톱10 쇼와 같은 프로그램 출연료는 회당 약 300만에서 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월 기준 약 0만 원에서 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수익이다. 유튜브 광고, 콘텐츠 협찬, 음원 스트리밍 수익 등을 합산하면 월 약 0만 원에서
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하면 그녀의 월 총 매출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형성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약 40억 원에서 80억 원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가진다. 특히 성수기에는 단일 월 매출이 8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 수익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진 마리아의 전략은 이러한 수익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트로트 팬덤 플랫폼 트로픽에서 약 31, 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다. 이는 조직화된 핵심 팬덤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실제 구매력으로 직결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팬 1인당 월 소비 금액은 평균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수천 명 규모의 핵심 팬층만 확보해도 월 수억 원 규모의 간접 매출 효과가 발생한다. 마리아는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팬 강화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팬 요청 기반 커버 콘텐츠,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 요소 결합은 젊은 층 유입까지 이끌어내며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결국 팬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을 기반으로 설계되는 수익 자산이며 마리아는 이 구조를 가장 빠르게 완성한 사례 중 하나다. 마리아의 전략은 음악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가 영화 리플레이에 참여하며 제니퍼라는 감정 중심의 캐릭터를 맡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활동 확장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다층적으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신호다. 한국 영화 산업에서 신인급 배우의 출연료는 통상 3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에서 시작되며 인지도와 화제성이 높은 경우 1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존재한다. 마리아의 현재 브랜드 가치와 방송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녀의 첫 영화 출연료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 자체보다 영화 출연 이후 상승하는 전체 몸값이다. 실제로 방송과 공연 시장에서는 배우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행사 출연료가 평균 20%에서 50%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측된다. 즉, 현재 회당 2천만 원 수준의 행사 단가가 영화 이후 500만 원에서 0만 원 이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연간 기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그녀의 영화 진출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체 수익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레버리지 전략이다. 이와 동시에 예능 활동은 그녀의 수익을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은 단순한 이미지 소비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직결되는 브랜드 확장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회당 약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월 4에서 6회 출연 기준으로 약 200만 원에서 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간접 효과다. 예능 노출 이후 행사 섭외 문의는 평균 2배 이상 증가하며 실제로 일부 트로트 가수의 경우 예능 출연 이후 행사 단가가 약 30% 이상 상승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리아 역시 예능 활동을 통해 가까운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공연 시장에서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대 위에서 한을 표현하는 가수이면서 예능에서는 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이중 구조는 소비자층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감성과 에너지를 동시에 판매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일 캐릭터에 의존하는 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 확장성을 만들어낸다. 전문가들이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과 흥을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해낸 몇 안 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감성 표현이 아니라 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다. 실제로 트로트 팬덤은 40대에서 70대까지의 고소득 소비층이 중심을 이루며 1인당 월 평균 소비 금액은 약 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콘서트, 행사, 음반, 광고, 상품까지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핵심 팬이 0명만 확보해도 월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규모의 간접 매출 효과가 발생한다. 마리아는 트로픽에서 30일, 0점 이상의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이러한 핵심 팬덤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이 소비 구조의 중심에 완전히 진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 가수가 아니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통 트로트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녀가 그리고 있는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현재 K-팝이 구축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조 원 단위로 성장했으며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장벽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마리아는 이 구조를 그대로 트로트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선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콘텐츠를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전략이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해외 공연 단가는 국내 대비 최소 5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글로벌 투어 기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실제로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을 통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트로트 역시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음반은 이러한 전략의 출발점이며 단순한 음악 발매가 아니라 시장 확장을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에 가깝다. 결국 마리아의 현재 위치를 단순히 행사 출연료가 높은 가수로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해석이다. 그녀는 이미 공연, 방송, 디지털, 영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연결된 다층적 수익 구조를 완성한 상태다. 과거 3년 동안 약 2억 원을 투자해야 했던 적자 구조에서 출발해 현재는 월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 연간 5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리고 영화, 글로벌 진출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향후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마리아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K-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표다.